여러분, 바닷가에 서서 밀물이 들어오는 거 지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 들어올 때 보면 진짜 순식간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그냥 발목을 간지리던 물이 어느새 정신 차려 보면 무릎까지 훅 차오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물이 정확히 7개월마다 2배씩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좀 숨이 막히네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딱 그렇습니다. 그 AI가 7개월마다 2배씩 똑똑해지고 2030년 이전에는 기어코 인간의 지능을 추월할 거라는 이른바 특이점의 시대. 네, 물은 이미 우리 목 끝까지 차오른 상태죠. 맞아요. 이제는 막 프롬프트를 조금 더 그럴듯하게 쓰는 기술, 이런 건 더 이상 구명조끼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물이 우리 머리 위를 완전히 덮어버렸을 때 끝까지 살아남게 해줄 인간만의 고유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들이 바로 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신에 생물학적 지능인 우리 인간과 디지털 지능인 AI가 애초에 세상을 학습하는 그 메커니즘의 차이, 그 밑바닥을 아주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 메커니즘의 차이요? 네네. 그러니까 AI는 전이학습 같은 걸 통해서 인간이 1000년에 걸쳐서 쌓을 지식을 단 3일 만에 처리해내거든요. 와, 3일 만에요? 네, 게다가 이제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막 무한대로 집어삼키는 AI에 맞서서 이 자료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우리의 내면을 향해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AI가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산더미처럼 쌓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질세라 막 지식을 더 머릿속에 구겨 넣어야 할 것 같잖아요?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무기는 정반대더라고요. 바로 비어있음. 그러니까 공허라는 건데. 아니, 내면을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야 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원리인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어있다고 하면 약간 무지하거나 결핍된 상태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텅 비어있다는 느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어있음은 장폴 사르트르의 철학이나 그 카이 프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리를 관통하는 아주 구조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뇌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정보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고가 아니면 뭐죠? 뇌는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예측하고 내가 예측한 거랑 실제 발생한 일 사이의 오차, 즉 논람을 최소화하려는 동적 모델링의 허브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 예측하고 오차를 수정하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 의식이 이미 고정된 내용물로 꽉 막혀 있는 벽돌 같은 상태라면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예측 모델을 바꿀 수가 없겠죠. 꽉 차 있으니까 유연성이 없겠네요. 네네. 내면이 고정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이 빈 중심, 즉 구조적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맞게 과거의 나를 허물고 끊임없이 자신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 설명을 들으니까 자료에 나왔던 도미노 비유가 왜 나왔는지 딱 이해가 가네요. 오, 그 비유 아주 좋았죠. 네, 여러분, 도미노가 수백 개 일렬로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물리법칙에 따라서 마지막 도미노까지 정해진 궤적을 따라 차르륵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뻔한 결과죠. 과거의 데이터가 원인이 돼서 미래의 결과가 딱 정해지는 건데 인간은 그 쓰러지는 도미노 중간에 손을 쏙 넣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미노 하나를 쏙 빼버려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러니까 텅 빈 촌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우리는 과거 데이터에 멱살 잡혀서 그냥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틈을 통해 매 순간 궤도를 수정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AI는 왜 이게 안 되는 건가요? AI는 본질적으로 이 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I의 생성 메커니즘 자체가 철저히 프로그래밍된 과거 데이터 구조 안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아,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과거 데이터들의 통계적 확률을 쫙 조합해서 가장 그럴듯한 다음 결과값을 내놓는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AI는 과거 데이터라는 선로 위를 달리는 초고속 열차 같은 거네요. 엄청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스스로 선로를 이탈해서 날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반면에 인간은 길이 없는 곳을 달리는 오프로드 차량인 거죠. 아하, 방금 말씀하신 그 비어있음, 그 틈이 바로 우리가 마음대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스티어링 휠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의 뼈대를 스스로 해체하고 새로운 예측 경로를 뚫어버리는 층조. 이건 결핍된 빈 공간이 있어야만 가능한 도약입니다. AI는 확률에 갇혀 있지만
인간은 빈 공간을 통해 가능성을 선택하는 거죠. 와, 확률과 가능성의 차이. 이거 확 와닿네요. 그런데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보죠. 네, 좋습니다. 기계의 틈이라는 게 단순히 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만은 아니잖아요. AI는 실체가 없는 지능이지만 우리는 물리적인 몸이 있다는 사실. 이게 자료에서도 엄청 깊게 다뤄지더라고요. 인간 지능이 철저히 신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 이게 AI와 우리를 가려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거든요. 단순히 피와 살로 된 고깃덩어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네. 이 신체를 통해서 세상과 부딪히고 체험하면서 얻는 그 비언어적인 지혜가 우리 지능의 근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쯤에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짝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오, 네, 해보시죠. 요즘 대화형 AI 써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제가 막 오늘 상사한테 깨져서 너무 우울해 이렇게 말하면 AI가 약간 미세한 숨소리까지 섞어가면서 아유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많이 힘드셨죠? 하면서 엄청난 위로를 건네거든요. 네, 진짜 사람 같을 때가 많죠. 솔직히 웬만한 친구보다 제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것 같은데 과연 인간의 감정이 AI랑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나오는 결과물만 보면 당연히 헷갈립니다. AI는 모방의 천재니까요. 하지만 그 위로의 말이 튀어나오기까지의 이면을 뜯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면을 보면요? AI가 건네는 위로는 철저히 데이터 계산과 최적화의 산물이에요. 우울하다는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통계적으로 인간의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단어 조합을 확률적으로 뱉어낸 거죠. AI 서버가 막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슬픔이라는 화학 반응을 겪진 않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냥 확률적으로 가장 적절한 단어를 나열한 거네요. 반면에 자료에 등장하는 감정 아키텍트라는 개념을 보면 인간의 감정은 단순히 뇌의 전기 신호가 아니라 신체화된 감정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홀로스타틱 리셋이라는 고도의 알고리즘이 등장하죠. 홀로스타틱 리셋이요. 저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그 공유기 뒷면에 있는 초기화 버튼 이름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신경계에 달린 초기화 버튼이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아, 진짜 그런 거군요. 인간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자율신경계는 몸을 평온하게 되돌리려고 이 리셋을 가동합니다. 심장 박동을 늦추고 호흡을 깊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키죠. 아,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눈물도 나고 한숨도 푹푹 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감정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물리적인 긴장과 이완을 겪으면서 나만의 서사와 정체성을 부여하는 생물학적 과정이에요. AI가 아무리 최적의 단어를 골라도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이 직접적인 의미 부여는 절대 할 수 없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네요. AI는 철저히 데이터망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누군가 라벨링해준 데이터로만 세상을 배우는데 우리 인간은 언어나 정보 이전에 직접 지각을 한다는 거. 그렇죠. 막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그 차가운 공기나 상대방 눈빛, 그 미세한 긴장감, 이런 비언어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게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최후의 보루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비어있는 내면과 신체성이라는 우리의 고유성을 알았으니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봐야겠죠? 네, 자료가 아주 구체적이고 도발적인 생존 공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공식 하나를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어떤 공식이죠? 생존력은 괄호 열고 내면 깊이 곱하기 가치 정렬도 괄호 닫고 나누기 AI 의존도. 나누기 AI 의존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AI 시대면 보통 AI 활용 능력을 곱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의존도로 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핵심 변수는 분자에 있는 내면 깊이, 그러니까 AI를 다룰 수 있는 정신적 두께입니다. 정신적 두께요? 네. 타인을 통제하던 과거의 외부 통제형 리더십에서 벗어나서 내 인지와 감정을 다스리는 내부 통합으로 축이 완전히 이동해야 한다는 거죠. AI 의존도가 높아지면 분모가 커져서 내 고유한 가치는 결국 0이 되어버리니까요. 아, 기대면 기댈수록 생존력이 깎여나가는 거군요. 그래서 이 대체 위협을 무력화하려고 속 깊은 내면 리더십 5층 구조 모델이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 그냥 줄줄 읽으면 좀 딱딱하니까 상황을 하나 가정해보죠. 제가 마케팅 팀장이고 AI한테 다음 분기 전략 짜달라고 해서 성공 확률 95%짜리 기가 막힌 보고서를 딱 받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 5단계 방어선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아주 좋은 예시네요. 1층은 인지적 명료성입니다. 일단 딱 멈춰 서서 이게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의 통계적 평균일 뿐이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는 거죠. 무조건 믿지 않는 거군요.
그럼 2층은요? 2층은 감정 통합력이에요. 아까 말한 신체화된 감정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이 전략을 고르려는 게 진짜 팀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중에 실패했을 때 AI가 시켰다고 핑계대고 싶은 내 불안감 때문인가? 와, 회피하려는 그 심리를 직시하는 거네요. 3층 존재 기반 자아 정렬은요? 통계적으로 95% 성공한다고 쳐도 이게 우리 회사의 철학이나 존재유랑 맞는지 묻는 겁니다. 매출은 오르는데 고객 신뢰를 깎아먹는다면 기각해야죠. 이게 바로 4층 전략적 초월성으로 이어집니다. 단기 성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가치를 보는 눈이군요. 그럼 마지막 꼭대기 5층은 뭔가요? 5층은 책임적 결단력입니다. 정보가 불완전해도 스스로 결단하고 실패해도 알고리즘 탓하지 않고 온전히 내 책임으로 껴안는 거죠. 아, 이게 AI는 영원히 할 수 없는 인간만의 리더십이군요.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 아까 공식에 있던 가치 정렬도라는 게 에드거 샤인의 8가지 커리어 앵커 같은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전문성이든 자율성이든 나만의 핵심 가치가 분명해야 AI가 아무리 달콤한 지름길을 추천해도 안 끌려갈 수 있다는 거. AI는 계산만 할 뿐이고 가치를 판단하는 건 오직 인간의 몫이라는 거네요.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방어선을 튼튼하게 구축했으니 이제 공세로 전환할 차례네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통찰을 바탕으로 AI랑 협력하는 구체적인 인간상, 즉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인 애잘직을 소개해야죠. 애잘직, 그러니까 AI 잘 다루는 직장인 AI 코크리에이터잖아요. AI를 단순 도구가 아니라 협업자로 보는 태도인데 이 애잘직이 데이터를 통제하는 2단 모델, 이거 3단계로 되어 있던데 이것도 회의실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네, 2단 모델 1층은 신체적 층입니다. 회의실에 앉아서 AI 요약본을 읽기 전에 먼저 내 감각으로 회의실 공기를 직접 지각하는 거예요. 아, 텍스트에 안 나오는 거요. 막 발표할 때 팀원의 미세한 떨림이나 대표님 표정 굳어지는 것 같은 현장의 맥락을 읽는 거군요. 그렇죠. 2층은 데이터층인데 알고리즘이 왜 하필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내 디지털 흔적의 흐름을 역으로 읽어내는 단계입니다.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레시피 의도를 파악하는 거네요. 마지막 3층 메타 해석층은요? 이엔데르 전개가 중요한 톤입니다. AI가 A 전략이 안전하다고 예측해도 1층에서 읽은 현장의 에너지와 결합해서 싹 비틀어버리는 거죠. 통계적으로 분리해도 우리 팀 4기를 위해 B로 간다. 이렇게 자신만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정보를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메타인지로 결과를 재해석해서 내 삶을 디자인하는 거군요.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인간의 구조적 개방성이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살펴본 방대한 자료들을 관통하는 결론은 딱 하나 같습니다. AI가 1초 만에 답을 내놓는 시대에 내 머릿속 지식의 양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는 것. 맞습니다. 자료에 강력한 경고가 있죠. AI에 의존한 리더십은 공허해지고 융합하지 못한 내면은 고립된다. 우리는 의미를 만들고 AI는 가능성을 확장할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일 출근해서 정보의 홍수를 마주할 때 오늘 배운 그 생각의 틈, 비어있음, 그리고 신체의 감각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칠게요. 자료에서는 인간의 최후 보루가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뛰어난 AI조차 절대 대신 대답해 줄 수 없는 당신의 삶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